채널 휴은 위클리 무비. 이장한 박사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며칠 전 미국의 뉴욕타임스 기자가 연구실로 찾아왔었습니다. 각국의 언론과 과학계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전 그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이장환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을 봐달라. 이제 우리가 생명공학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겠다고 말이죠. 제가 반드시 이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배아 줄기세포 추출에 성공한 이장한 박사가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고 있던 어느 날, 시사 프로그램 PD 추적의 민철은 병원을 다녀온 아내가 갑자기 사망했다는 제보를 받게 되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술은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았고 제보를 할 거면은 좀 앞뒤 말 좀 맞추던가요 좀. 실망하며 돌아서던 민철에게 제보자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얘 뺐네. 난자팔러 간 거요. 그리고 그의 제보에서 특종의 냄새를 맡은 민철은 난자거래의 정황을 포착하고 그곳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불법 난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민철은 상사인 성호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보고해보지만 병원의 이름을 들은 그는 민철의 말에 난색을 표하는데요. 야, 뉴먼 메디컬이면 임마 이장은 박사팀 연구 협력 기관이니까 그렇지. 확실한 물증도 없이 괜히 들쑤셔가지고 문제 일으키지 마라. 어설프게 수졌다간 우리가 죽어. 안 돼. 너 안 할 거지? 너 내가 지켜본다 너. 아 나도 고치 아픈 거 딱 7색이야. 안 해. 너 이장한 박사 팀에 아는 동기 하나 있다고 그랬지? 이미 온 국민의 영웅이 된 이장한 박사가 연루된 사건. 민철은 성호의 만류에도 취재를 이어나가게 되고 저기 윤민철 PD님 되시나요? 예. 신민호 씨? 한때 이장한 박사의 연구팀에서 팀장직을 맡았던 민호를 만나 더욱 놀라운 사실을 전해 듣게 되는데요. 진실이 우선이죠. 그게 궁극적으로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믿어주시겠습니까? 얼마든지요. 줄기세포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믿을만 한 거야?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아니 선배 같으면 이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겠냐고. 증거는? 없대요. 우리가 다 입증해야 돼. 정말 하나도 없대? 줄기세포? 세상에 공개한 줄기세포 모두가 거짓이라는 충격적인 제보. 민철은 성호와 함께 국장을 찾아갑니다. 야, 그래도 하나는 있지 않겠냐? 어? 어떻게 생으로 11개를 다 구라르치냐? 그 말이 되냐? 봤지? 저게 바로 상식의 저항이라는 거다. 아 그래서 해요 말아요. 막 그걸 왜 나한테 그래 임마? 야 민철아, 예. 나도 멋지게 웬만하면 해 이러고 싶어. 이거 시작하면 여러 사람 날라간다고 그거 알지? 진실과 국익 중에 국장님은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진실이 바로 국익이다. 됐냐? 결정하신 거죠? 콜! 그렇게 세 사람이 국익 뒤에 가려진 진실을 쫓기로 하던 그때 민호는 딸아이의 병원에서 장환을 만나게 되고 그나마 미연 씨가 나한테 연락을 주었기에 망정이지. 수빈이 큰일 날 뻔했어. 이만 가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 여전히 그의 연구실에서 일하는 아내는 난치병으로 고생 중인 딸부터 챙기라 말합니다. 우리 처지가 어떤지 눈 있으면 똑똑히 봐. 결국 막대한 치료비를 위해선 제보를 멈추고 장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 아, 안녕하세요. 다행히 집에 계셨네요. 모두 없었던 일로 해주십시오. 예?
추가 제보를 거절한 민호는 딸의 목소리에서 다시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다음에 크면 아빠처럼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될 거야. 나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아빠 사랑해. 그리고 그는 딸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PD 추적의 인터뷰에 응하기로 하는데요. MBS 방송국이요. 예. 지금이요. 예. 장비 챙겨라. 네? 제보자 인터뷰 간다. 논문의 공동 저자로 이름이 올라간 분들도 당연히 본 적이 없겠죠. 복제에 성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단 말입니까? 제가 팀장으로 있는 동안은 단 한 번도. 신 팀장님 그만두시고 나서 성공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몇 년 동안 수천 개의 난자를 사용해도 만들지 못했던 줄기세포를 갑자기 단 몇 달 만에 11개를 만들어낸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임상시험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라는 게 암으로 전이될 확률이 높다는 게 학계 정설입니다. 줄기세포가 뭘로 분화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묻지마 세포인 셈입니다. 제보를 결심한 동기를 여쭤봐도 될까요? 제 딸을 포함해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장환 박사 연구팀에 합류를 했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얼마를 살지도 모르는 제 딸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민호를 통해 이장환 박사의 연구가 모두 날조됐다는 증언을 확보한 민철은 후배인 이슬과 함께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하고 복제한 줄기세포가 총 11개잖아? 뉴먼 메디컬에 있는 수정란 줄기세포 몇 개일 것 같아요? 11개. 수정란 줄기세포를 복제 줄기세포라고 속인 거라니까? 야 김희슬이, 네. 너랑 뭐 이렇게 쉬운 방법으로 사기를 쳤겠어? 너는 세상에 이렇게 만만해?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한편 민호에게 붙인 감시자를 통해 그의 인터뷰 사실을 알게 된 이장환 박사는 민호가 알지 못하는 논문을 보내 역공을 시도하는데요. 필요하면 협조해야죠. 생각지도 못한 동물 복제 성공 사례. 그 논문의 등장으로 민철과 민호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이미 전문가한테 다 확인하고 오는 길이고 논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동물 복제, 인간 줄기세포 복제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다 또 다른 증거 나오면 당신한테 이게 다 장난인 줄 알아?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럼 말해! 어떻게 그렇게 복제 줄기세포가 없다고 확신할 수가 있는지! 당신을 믿어야 될 이유! 나는 지금 그게 필요하다고! 내 경력, 내 모든 거 다 걸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 당신이 믿든 안 믿든 난 진실만 말했고 당신은 모든 걸 걸고 여기까지 왔겠지만 난 다 버리고 여기까지 왔어. 난 진실을 말했어요. 언론 플레이에 능한 이장환 박사는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법으로 국민을 선동하기 시작하는데요. 방송국에 이상한 제보를 한 모양입니다. 제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게 서운했던 모양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새끼들 이거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 돈에 매수된 거예요, 이거. 아 지금 빨리 가고 있어. 결국 여론의 부담을 느낀 방송국 이사회에서는 박사에 대한 취재를 중단하라 말하고 우리 취재팀의 설명을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하셔도. 뭘 들어? 아니 의혹이 있으면 취재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청와대까지 개입되는 거 몰라서 그래? 줄기세포가 가짜란 증거 있어?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얘기 끝났군. 동료인 PD 추적 PD들 역시 민철의 취재를 반대하게 됩니다. 윤 PD, 너 여기서 경력 끝낼 거야? 그럼 제보자는 헌신짝처럼 내다버려? 제대로 검증을 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이장환 박사라고. 어떻게 것으로 정할까? 난 반대. 나도 반대. 반대.
사실 나도 팀원들 의견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그렇게 성우마저도 주제를 포기하라 말하는 상황이 되자 민철은 민호에게 전해들은 비밀에 대해 털어놓게 됩니다. 형, 이장원 박사가 나한테 인터뷰해달라고 요구했어. 어떻게 그렇게 줄기세포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야? 제안을 받았으니까. 이도영 연구원하고 사이가 아주 각별했었나 봐요. 도영이가 그 제안을 받은 게 바로 논문 발표 한 달 전이야. 사실 민호는 이장한 박사의 논문 조작을 친구인 도영을 통해 제안받았었고 과학자로서 양심을 팔 수 없던 그는 그 제안을 거절했던 것인데요. 도영이 앞길 생각하신다면서 논문 조작이라뇨. 전 더 이상 박사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장한 박사의 지시를 입증하지 못하면 이도영이 모든 죄를 덮어쓰고 검찰 조사를 받게 되니까 이 사실을 밝히기가 더 망설여진 것 같아요. 그렇게 민철을 통해 핵심 증인인 도영을 알게 된 성우는 민철을 미국으로 보내 증언을 확보할 것을 지시하고 그럼 가라, 피치버거. 너 가가지고 이도형 연구원 증언 무조건 받아. 그게 최선이다. 이도영 씨, MBS PD 추적에서 나왔습니다.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된 걸 알고 왔습니다. 저도 많이 괴로웠지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저기, 이도영 씨.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이장한 박사가 끝까지 발뺌을 하면 이도영 씨가 이 모든 죄를 다 덮어쓰게 돼요. 진실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논문의 샘플은 어디서 가져온 겁니까? 수정난 줄기세포를 가져와 복제 줄기세포라고 속인 거예요. 전문가도 구분이 어려우니까. 이장한 박사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거죠? 직접 지시를 했었으니까요. 자, 어떻게? 찬성. 갑시다. 찬성. 찬성? 찬성? 마침내 도영의 증언까지 확보한 민철은 방송 전 해명의 기회를 주겠다며 장환을 인터뷰하게 되죠. 이 바쁘신 분들 모셨으니까 바로 시작할까요? 불법으로 난자를 매매했는지는 전혀 몰랐고 합법적인 난자라고 만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철두철미하게 할게요. 네, 교수님들 앞에서. 그런데 그는 어쩐 일인지 민철이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 순순히 협조하고 해명하겠다 말하는데요. 예, 박사님. 그러면 이런 제안은 어떻겠습니까? 줄기세포 DNA를 논문과 대조하게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드려야죠. 논문에 실린 복제 줄기세포 샘플 11개하고 모두 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줄기세포를 공개하고 검증을 받겠다는 그의 약속은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한 계략에 지나지 않았고 MBS 윤민철 PD님 맞으시죠?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지나갈게요. 어떤 기준으로 일하세요? 박사님 괴롭히지 마라. 예,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만들 하세요. 의혹을 파헤치는 게 저분들 직업입니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사님은 잘못하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언론과 지지자들을 동원해 PD 추적에 매국노 프레임을 씌운 그들은 도영을 협박해 거짓 인터뷰까지 진행합니다. 거짓 인터뷰를 강요했습니다. 그런 인터뷰에 응할 수 없다고 하자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저를 협박했고 거짓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나서게 된 것은 저런 평범한 이장환 박사님이 얼마나 국위선양하시는 분인데 도와주지는 못할. 결국 애국심과 국익이란 명분에 눈이 멀어버린 국민들은 민철과 PD 추적, 나아가 방송국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이 개새끼들. 취재 당장 그만둬! 그들을 지원하던 국장마저 징계를 받게 되면서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가는데요. 아니 줄기세포만 받으면 이게 끝이 나거든요. 이 상황에서 너 같으면 줄기세포 검증에 응하겠니? 예, 여보세요.
기자회견 하겠습니다. 예? 별다른 방법 없잖아요. 저라도 기자회견 할게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준비 됐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방송 꼭 나가게 할 겁니다. 아니 저한테 또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자신 있어 보이던 그런 모습과는 달리 진실을 궁금해하지 않는 맹목적인 사람들을 보며 민철은 PD 생활 처음으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형, 나 저 사람들이 처음으로 막 무서워질라 그러네. 다 우리 편일 줄 알았는데 나 끝까지 할 거야. PD 주적 정신이지 씨발. 한편 조금의 의심도 없는 국민들에게 답답함을 느낀 이슬은 홧김에 생명공학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 논문 조작 증거를 올리게 되고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어? 뭔가 따져볼 생각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최악으로만 치닫던 상황은 그 행동으로 인해 반전의 계기를 맞이합니다. 네가 올린 사진들 때문에 지금 인터넷 난리 났다고. 야 다들 사진 보느라 정신이 없다. 우와 이거 진짜 에이스야?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 줄기세포 조작 사건이 이슈화되자 민철은 언론의 정보를 흘려 여론을 조성하고 질문 받겠습니다. 이거 확실한 거예요? 이장한 박사의 연구에 의구심을 갖던 학자들까지 나서며 국민들이 조금씩 진실의 눈을 돌리던 그때 PD 추적의 방송국 MBS의 사장은 청와대에서 온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뭐 이쯤에서 모든 게 정리가 되길 바라십니다. 윤민철 PD인가요? 총학생회 출신이더군요. 앞에 계신 사장님까지 아주 코드가 잘 맞는 조합이네요. 우리한테도 그 NBS에 대한 1급 정보가 있어요. 편성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했고 일단 오늘만 넘기면 사태는 진정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 정부의 협박으로 방송은 취소 결정이 나게 되고 왜 우리가 포기하냐고. 아 씨발 진짜.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압력이 만만치 않았겠지 뭐. 민철아, 우리 그냥 이거 인터넷에 풀어버리자. 그럼 조사라도 제대로 받을 거 아니야. 야면 너 어디 가? 분노한 민철은 사장에게 달려가 방송 허가를 요청합니다. 사장님, 방송 허락해 주십시오.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잖아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방송의 주인이 국민임을 명심하고 우리는 헌법과 방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단호히 배격한다. 사장님! 바로 방송하자. 난 집에 가서 볼 테니까. 스튜디오 가도 돼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방송이 시작되고 국익으로 진실을 덮고자 했던 이장한 박사의 대국민 사기극은 드디어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는데요. 취재팀은 이장환 박사의 거듭된 주장과는 상반된 충격적인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 부작용이 이렇게 큰 줄 알았으면 환자를 10개에서 20개 채취하는 게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이 모든 조작에 참여했던 한 연구원의 증언을 들어보시죠. 모두 지시를 했었으니까요. 심장이 될 수도 있고 골수가 될 수도 있고 종양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힘들었습니다. 떳떳한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진실에 대한 판단 여부는 방송을 보신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호 형,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우리 국장님. 그리고 영화는 방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으며 진실을 알린 세 사람의 모습과 건들지 말, 건들지. 에이, 좋은 거 좀 같이 먹어. 어디시라고요? 이따 다시 전화 드릴게요. 뭘 다시 전화해 임마. 무조건 하지 마. 나 다시 짐 싸야 돼? 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인간이면 또 하겠어요. 야, 너 똑바로 말해. 나 짐 싸 말어. 또 다른 제보자로부터 전화를 받는 민철의 모습을 비추며 후련하게 막을 내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2014년 개봉한 제보자입니다.
2005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을 모티브로 하는 이 작품은 PD 수첩 PD들의 이야기를 재구성해 진정한 언론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실화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짜임새 있는 스토리와 현실적인 캐릭터, 그리고 긴장감 있는 전개가 인상 깊은 영화였습니다. 모두가 원하지 않는 진실을 파헤치는 일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이었을까요? 감추고 싶은 진실과 믿고 싶은 거짓 사이에서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한 제보자와 끝까지 진실을 추구했던 언론인들의 이야기, 제보자 추천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